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에 뭘 하셔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무조건 정말 1의 의심도 없이 잘하는 거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현대홈쇼핑에 재직 중에 있는 강승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겪는 불편함이나 문제를 IT 기술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직무가 바로 서비스 기획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는 웹 서비스 기획, 그리고 또 앱 서비스 기획 이런 쪽으로도 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능적으로도 봤을 때는 제가 하고 있는 CS 서비스 기획의 분야도 있고 물류 서비스 기획 이런 부분들도 있듯이 그 기업이 어떠한 사업들을 영위하냐에 따라서 다 붙이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현대홈쇼핑에서의 CS 서비스 기획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현재 주 업무로 맡고 있는 고객센터 관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홈쇼핑을 떠올렸을 때 전화 받는 콜센터 상담사분들을 가장 많이 떠올리실 텐데 이 상담사들을 관리하는 게 주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담사들을 직접 채용하고 그리고 고객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파트너사들을 이제 관리하는 것도 저의 역할이고요. 두 번째로는 CS 서비스 채널 기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홈쇼핑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앱 서비스나 혹은 온라인 인터넷 몰뿐만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 고객분들이 또 문의를 주시고 ARS라든지 혹은 뭐 카카오톡 이러한 여러 방면의 채널들에 있어서 특히나 쇼핑 편의성을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서비스 기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케팅을 해야겠다라고 취업 준비하던 그렇게 딱 다짐을 했었어요. 인턴을 컨텐츠 마케팅과 관련된 기획 일을 했었어요. 어느 특정 회사의 스타트업 회사였는데 그래서 페이스북도 직접 관리를 하고 컨텐츠도 직접 만들었고 뭐 소셜 데이터 크롤링도 다 하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마케팅이 안 맞는 사람이라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그때 제가 했던 마케팅이 뭐 대기업 회사에 인턴을 하면서 배웠던 마케팅이었으면 좀 달랐을진 모르겠는데 제가 스타트업의 마케팅을 하면서 마케팅이 안 맞다라고 느꼈거든요. 여기서 스타트업 마케팅이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예를 들면 사수부사수 개념이 있잖아요. 선배가 있고 이 직무에 후배가 있는데 스타트업은 사실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옆 사람이 PR 담당자고 옆 사람이 퍼포먼스 마케터고 제가 컨텐츠 마케터면은 제가 그냥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예요. 업무의 조언을 얻는다라고 한다면은 PR 담당자한테, 왜냐면 이분이 경력직이었고 뭐 퍼포먼스 마케터이신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형국이었는데 조언을 얻을 수 없었다라는 부분도 물론 영향도가 있었겠지만은 컨텐츠 마케터라 한다면은 소셜 해야 되고 트렌디 해야 되고 약간 덕후 기질도 있어야 돼요. 그게 뭐 사람한테 뭐 소셜하지 않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에 굉장히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야 되는데 전 덕후 기질도 없었고 커뮤니티도 썩 안 좋아해요. 저를 그러면서 다시 좀 되돌아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트렌디하지 않고 B2B로 일하는 게 훨씬 더 잘 맞고 오히려 그러니까는 그런 결과물들을 고민하는 것보다 에이전시 그런 관계자들 만나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재밌었고 저는 그렇게 빠른 사람이 아니에요. 마케터들은 아무래도 좀 손이 빠르고 머리가 빨라야 되는데 저는 그냥 진득하니 하나를 좀 파고서 고민하는 성격이다 보니까는 어찌됐건 나는 그래도 B2C에서 일하고 싶고 이런 소비자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기는 한데 나는 내가 원래 종전에 하려고 했던 마케터의 속성보다는 좀 느린 사람이야. 그럼 뭐가 맞지 했을 때 서비스 기획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서비스 기획과 관련된 회사로 돌려서 지원서를 넣었던 게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서비스 기획 직무를 하는데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얼마나 사람이 논리적이냐,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수용적이냐, 자기 고집을 낮출 수 있느냐 이런 게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자면은 서비스 기획자는 어떠한 거라도 본인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앱이나 웹에서 특정 기능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디자이너도 필요하고요, 개발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기능을 개발했을 때 소비자 어떤 정보와 저촉되는 게 없는지 정보보호팀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 기능을 개발하는 게 외주 업체를 통해서 진행하는 거라면은 법무사하고 혹은 법무팀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각각의 그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고객 편의 관점에서 제공을 얘기를 한다면은 영업자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개념일 수도 있을 테고, 결국에는 다 조화를 이뤄서 기능 실현을 하는 거는 기획자의 몫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휘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폐쇄적이거나 너무나 고집만 부리는 부분이 있으면은 일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정말 잘 하시는 분이 와야 되고, 본인 스스로가 평소에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잘 배어져 있고, 안 되시는 분이라면 연습이라도 해서 그런 척이라도 해야 이런 역량들을 이렇게 배가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구조화된 사고를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구조화 사고는 뭐냐면, 하나의 기능을 개발했을 때 이 기능이 다른 서비스나 다른 채널이나 혹은 어떤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그런 영향도를 파악하는 것들,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저희 업무에 있어서는 이제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요. 이 기능을 개발을 할 때 어떤 것들이 부수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는지를 나열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구조화된 사고를 많이 평소에 길러놔야 일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또 두 가지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는 저는 글쓰기인 것 같아요. 글을 쓸 때의 소재는 본인이 서비스 기획자를 지원을 하시는 분이라면 특정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평소 즐겨보고, 거기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는지를, 그리고 나라면 어떻게 해결해보는지를 그냥 끄적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평소에 많이 연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하루 5분 연구소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직접 제가 느꼈던 불편함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다른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이런 사례 조사를 하면서 또 그런 걸 제가 정리를 직접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력이 조금 더 잘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라든지 간에 2인 이상의 협업을 해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서비스 기획자들이나 혹은 현업자분들이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창업이에요. 하나의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런칭해보고 운영해본 경험만큼 좋은 서비스 기획자가 되기 위한 경험이 없고 이만한 스펙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무턱대고 창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2인 이상 뭔가 협업하는 그런 경험들을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소서와 면접에서 잘 녹여서 말씀하시면 충분히 득이 될 만한 경험이 되고요. 그러니까 인턴, 기업 경험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7개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약간 후회하기는 해요. 근데 저는 7개까지 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원을 해서 내가 그 업과 관련된 일을 직접적으로 해봐야 궁금증이 풀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질문이 생겼어? 그러면 해봐야 돼. 그냥 그 논리로 접근을 했었어요. 도움이 됐던 부분은 다양한 산업을 경험했던 게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장에 갔을 때 많이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나 서비스 기획을 하시는 분이라면 더 관심사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최대한 세상 만물에 호기심도 되게 많고, 그리고 서비스 기획은 우대하는 전공도 없어요. 심리학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영문학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전공 무관으로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내가 다양한 산업이나 관심사에 기호를 가지고 살아왔느냐를 되게 중시해 여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꼽는다라면은 제가 하루 5분 연구소라는 채널을 운영했던 게 참 큰 것 같아요. 지금은 채널의 시대잖아요. 유튜브나 SNS나 인스타그램 다양한 채널들을 운영하시고 또 몇만 이상의 그런 구독자들을 모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현대홈쇼핑 신입사원분들을 한 2개 차수를 봐도 한 30만 유튜버 계시고 1만 유튜버도 있고 인스타그램으로 봤을 때 5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시는 그런 분들도 입사를 하세요. 근데 저가 입사를 하던 2017, 18년 준비하던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은 이 채널을 운영해 본 거, 그 경험이 좀 유니크해 보였나 봐요. 입사 담당자분들한테는. 그 점을 되게 많이 어필을 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대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데이터를 직접 다뤄봤다는 게 많이 어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옥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서비스 기획 쪽은 신입을 잘 뽑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서비스 기획 직무가
본인과 잘 맞을지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우선 서비스 기획 쪽은 신입을 잘 뽑지 않습니다. 네, 사실이고요. 서비스 기획자가 굉장히 곽강을 받는 직무인 건 맞아요. 왜냐면은 앱이 이렇게 정말 많이 등장하고 우리가 어떤 IT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만큼 시장에서는 이것들을 받쳐줄 만한 기획자들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경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목표한 그 짧은 기간 내에 최대한 빨리 서비스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시점이에요. 그런 와중에 내가 신입 서비스 기획자까지 받아서 길러내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최소 2, 3년의 시간은 걸리기 마련이죠. 그래서 신입 기획자를 잘 뽑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신입 서비스 기획자가 될 수 없는 거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또 신입 공채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고 또 기업의 형태마다 또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 뽑는다고 해서 뭐 꿈까지 접을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본인이 서비스 기획 직무와 잘 맞을지를 이제 물어보셨는데 얼마나 뭐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뭐 구글 플레이스토어인가요? 그런 데 들여다가면서 이런 서비스들 간의 트렌드를 빠르게 캐치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들이 참 재밌고 좋냐 이런 거를 본인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기획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소비자의 어떤 행동 패턴을 가지고서 이거를 앱에 녹여내는 거고 서비스에 녹여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좋고 익숙해야 일을 하실 때도 조금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멀티태스킹도 잘 하면서 동시에 몰입도 잘 하시는 분이 오셔야 돼요. 제가 하는 업무의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고객센터 관리 담당자다 보니까는 고객센터에 계신 그 상담사분들 조직 문화 평가를 해요. 그러면 인사팀의 역할도 있겠죠. 물론 이게 제 직무의 특이성이라서 그런 걸 수 있겠지만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메신저로 상담사분들이나 현업자들이 어떤 기능이 잘 안 되니까 이거 고쳐달라고 연락이 와요. 그럼 그것도 수렴하고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지난번에 기획개발 진행 중이었던 뭐 예를 들어서 내부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개발자가 완료가 됐다고 연락이 와요. 그러면 하나의 업무에만 집중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굉장히 단절이 되어 있잖아요. 이 세 개 업무는 그렇게 유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멀티태스킹도 잘 하셔야 되고 하나의 업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영향도를 잘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몰입도 잘 하셔야 됩니다. 녹차 스프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서비스 기획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최근에 서비스 기획에 경험이 많은 친구가 함께 웹 플랫폼을 만들어 서비스 기획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줬습니다. 이 서비스 기획에 있어 우선 체계가 있는 대기업에서 일을 먼저 배우는 게 나을지 아니면 주도적으로 시행착오를 거쳐 기획을 해보는 게 나을지가 고민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획 관련해서 경험도 전무한데 어떤 것이 나을까요?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주도적으로 시행착오를 거쳐서 친구분과 함께 웹 플랫폼을 만드시고 그 경험을 발판 삼아 대기업에 입사하시면 됩니다. 네,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서비스 기획 직무에 있어서 제일 좋은 스펙은 창업을 해보는 거고 자기가 직접 서비스를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신입을 잘 뽑지 않는 최근의 동향상 아무래도 일을 해본 티가 나는 신입사원을 뽑고 싶어 하는 것들이 이거는 모든 기업의 요구사항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기획과 관련된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새로 친구분들과 기획 프로젝트를 해보시면서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배움이 필요하고 부족한지를 알아가시다 보면은 충분히 좋은 기획자로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 걱정이 많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좀 컸던, 이거 한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었던 것 같고요. 남들의 시선에 대해서 의식하는 부분도 많았어요. 그래서 늘 과민성 대장염을 달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너무 제 스스로를 막 이렇게 못 살게 굴다가, 물론 저를 좀 혹사시키면서까지 막 자기 개발하는 거는 약간 지금도 남아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최소한 뭐 불안해 한다거나 그런 거는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생각한 게 있으면 실행하면 불안감이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궁금증이 생기거나 약간 좀 이거 할까 말까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바로 질렀어요. 그게
쌓이다 보면 어떤 게 발생되냐면은 작은 성공 경험값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있어서 자존감의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깨지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남들이 해준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읽어서 한 거다 보니까는 그렇게 하면서 단단한 자아가 만들어진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어느 업체를 통해서 취준생 멘토링을 몇 번 나가요. 그러면 이력들이나 내용들을 보면 이 직무하고 하나도 안 맞는데 자꾸 이 직무에 넣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이해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일단은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뭐 어느 인터뷰나 어느 연사자나 막 이렇게 다 똑같은 답변일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험을 해볼 때 나한테 맞지 않는 경험이 뭔지를 이 가슴 깊이 잘 새겨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안 맞아, 이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안 좋았는지를 적으라고 얘기를 해요. 인턴이나 혹은 뭐 프로젝트가 무조건 끝나자마자 적으라고 합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정리하려고 하다 보면은 안 적어지고요, 생각도 안 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또 많이 물어보세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에 뭘 하셔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무조건 정말 일의 의심도 없이 잘하는 거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좋아하는 걸 하다 보면은 무조건 벽에 부딪히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때 현실이 딱 다가오거든요. 뭔가 좋아하는 일을 좇아서 취업을 하거나 뭔가 큰 일을 벌이게 되면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 실망감이라고 하면. 반면에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선택해서 그걸 업으로 삼게 되시다 보면은 내 여유가 생겨요. 내 시간을 확보를 할 수 있고요, 야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일에 있어서 내가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좋아하는 일은 내가 사이드 잡으로 해도 상관없고요, 잘하는 일을 하면서 벌게 된 그 시간을 가지고 좋아하는 일을 하시면 돼요. 근데 더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잘하는 일을 해야 결국에는 지속 가능하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는 일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삶의 모토로 삼는 구절인데요. Live boldly, be myself인데, 제가 입사할 때 본인은 좌우명에도 기재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삶은 굵직하게 그리고 나답게 살기를, 저는 이걸로 꼽아봤는데, 결국에는 가장 나답게 사는 게 뭔지를 치열하게 고민하신 분들만 살아남는 세상이 이제는 도래한 것 같아요. 자기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이 정도면은 그냥 살만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억들을 가지고서 취업을 하시건 준비를 하시건 추후에 뭔가 다른 거를 계획하셔도 될 것 같으니 자신 있게 살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진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부터 살짝 그런 게 엄청 불안하죠. 엄청 불안하죠. 그래서 그 불안함을 참 해결하는 거는 결국엔 본인 스스로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어렵지만.